충격. 상견례에서 터진 폭탄 발언들. 반반 결혼? 우리 딸이 왜 그래야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상견례 파혼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명문대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와 고졸 공무원, 정확히는 대학교 중퇴인 남자의 만남. 상견례 자리에서 터진 폭탄 같은 발언들. 집값 반반 내자고요? 우리 딸이 왜 매일 전화해야 해요? 요즘 시대에 평등이 맞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연인이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었을까요?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부 어머니 박 여사 62세, 전직 교사의 이야기. 우리 딸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조건을 받아들여야 해요? 박 여사는 명문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정년 퇴임하신 지식인입니다. 상견례 전부터 이상했어요. 신랑 어머니가 전화해서 우리는 요즘 시대에 맞게 평등하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좋은 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상견례 당일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남녀 평등 시대니까 집도 반반 사자. 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5억을 반반 내자고요. 우리 딸 지수는 서울대 법학과 나와서 로펌에 다녀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신랑은 9급 공무원의 고졸이에요. 연봉이 4천만 원도 안 돼요. 평등하게 하자면서 왜 능력은 따지지 않고 성별로만 반반 내자고 해요? 진짜 평등이면 소득 비례로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더 가관인 건 신랑 아버지 말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다. 요즘 여자들이 너무 까탈스럽다. 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며느리가 시댁에 안부 전화를 매일 드려야 한다. 는 거예요. 매일이요. 매일. 우리 딸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제가 요즘 시대에 그런 건 좀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하지 않겠냐? 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같이 저녁을 먹어야 한대요. 아니, 평등하자면서 왜 며느리만 전화하라고 해요? 사위는 장인, 장모한테 전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결혼식 비용도 요즘은 각자 낸다고 하고 살림살이도 신부가 가져와야 한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평등인 건지 모르겠어요. 신랑네 집은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사는데 우리 딸이 5억짜리 집을 반내서 사면 그 집 절반이 신랑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상의했어요. 평등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실제로는 우리 딸한테만 손해를 보라는 거라고. 우리 딸이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런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 평생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헤어지라고 했어요. 신랑 아버지 최 부장 58세, 중소기업 부장의 이야기.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요. 왜 우리만 기죽고 살아야 합니까? 최 부장은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온 가장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나온 여자랑 사귄다고 해서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 정도는 되나 보다 싶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그 집안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이 마치 격이 다른 사람 보듯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 아버지는 대학 교수 출신이고 어머니도 교육계 인사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인데 뭔가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전에 마음먹었죠. 우리도 당당하게 가자. 뒤죽을 거 없다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남자 쪽에서 집도 사고 결혼 비용도 다 내고 그래야 해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우리 때는 남자가 다 해줬어요. 장가 갈 때 집도 사고 예단도 주고 혼수도 안 따지고. 그런데 지금 며느리들은 뭐해요? 나는 능력 있다. 나는 돈 많이 번다. 그러면서 시댁 섬기는 건 싫어하고. 그럼 뭐하러 결혼해요? 특히 그 집 딸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변호사라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왜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번 드리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명절이다. 우리 생일이다. 어버이날이다 해도 얼굴도 안 비추고 선물도 안 보내요. 아니, 결혼한다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 될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길래 우리 아들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야 평등하죠. 우리 집사람이 며느리가 안부라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집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면서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에요. 그럼 요즘 시대에 맞게 평등하게 합시다. 집값도 반반 내고 결혼 비용도 각자 내고. 근데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요? 우리 딸이 더 많이 버는데 왜 반반 내냐고. 아니, 그럼 언제는 평등하자고 하고 언제는 능력 따져서 하자고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공무원이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인데 변호사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저희도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아들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물론 서울대는 못 보냈지만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키웠다고요. 뭐 아들이 빨리 공무원 되고 싶다고 학교 자퇴하고 공무원 되어버렸지만 뭐 어때요? 이미 공무원인데 대학 졸업장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를 마치 아들만 좋은데 시집 보내려는 사람들 취급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며느리가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우리 아들 무시하지 않겠어요? 친정에서도 계속 사위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뒷말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우리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평등하게 갑시다라고. 사실 집값 반반 내자는 것도 우리가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 있어요? 대출 받아서라도 체면 세우려고 한 말이었는데 상견례 끝나고 집사람이 당신이 너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후회 안 해요. 처음부터 당당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결국 파혼됐지만 어차피 그런 집안이랑 인연 맺었으면 우리 아들만 고생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시댁보다 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 많이 번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런 며느리 안 받는 게 나아요.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좀 더 우리 집안에 맞는 얌전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를 만나는 게 낫다고 봐요. 신랑 최민호 씨 29세 9급 공무원의 이야기. 저희 부모님이 너무 나갔나요? 요즘 시대에 맞게 하자는 건데 최민호 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수를 만났을 때부터 부담스러웠어요. 저보다 3살 많고 학벌도 훨씬 좋고 연봉도 2배가 넘으니까. 그래도 지수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용기를 냈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엔 좋은 집 딸이네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기죽고 살아야 하냐, 요즘 시대에 남자만 다 해주는 게 맞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특히 며느리가 너보다 많이 벌면 나중에 무시당한다고 걱정하셨어요. 돈도 많이 버는데 시댁 섬기기 싫어할 거다라고도 하시고. 그래서 상견례 전에 부모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순애는 좋은 사람들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라고. 근데 정작 상견례에서는 아버지가 갑자기 요즘은 평등한 시대라면서 집값 반반 내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어요. 예전에는 남자 쪽에서 집도 사고 결혼 비용도 다 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런 건 안 바뀌고 여자만 평등하다고 하냐는 거죠. 어머니도 며느리가 시댁에 관심이 없으면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전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나쁜 뜻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지수 어머니가 얼굴이 확 굳어지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신랑은 장인한테 전화 안 해도 되냐고 따지시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졌어요. 양쪽 부모님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신경전을 벌이시고, 지수도 계속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억울해요. 저는 지수를 정말 좋아했고 지수가 저보다 많이 번다고 해서 기죽거나 그런 적 없어요. 지수는 정말 사람의 장점만 보는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저 무시한 적 없고 언제나 저를 존중해줬어요. 근데 집안끼리 만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싶어서 정말 허탈했어요. 지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나름 현실적으로 생각하신 거라고 봐요. 제가 벌이가 적으니까 걱정되신 거죠. 지수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들이 모두 너무 난리시라 우선 잠시만이라도 안 만나는 척 해야겠어요. 나에겐 과분한 그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당사자 김지수 씨 32세 대형 로펌 변호사의 이야기.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져야 해요? 김지수 씨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엘리트입니다. 민호 씨를 처음 만난 건 소개팅에서였어요. 학벌이나 직업보다는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진실하고 착하고. 제 주변 남자들은 대부분 스펙은 좋은데 오만하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빠는 달랐어요. 처음에 오빠가 제가 고졸이고 공무원인데 괜찮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1년 넘게 만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민호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제 일도 응원해주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모든 걸 제 위주로 맞춰주었어요. 힘들게 일하고 민호 씨를 만나면 정말 안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호 씨랑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민호 씨 어머니가 계속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수야, 우리 민호 잘 부탁해. 너는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 많이 도와줘. 라면서. 처음엔 예의상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아버지 생신에는 뭐 해드릴 거냐, 명절에는 당연히 시댁에 와야 한다는 식으로 자꾸 못 박으시고 그러다가 상견례에서 완전히 터진 거죠. 집값 반반? 저는 이미 제 명의로 아파트도 있고 적금도 있어요. 근데 왜 민호 씨네 집을 위해서 제 돈을 써야 해요? 아, 물론 민호 씨나 예비 시댁에서는 제 경제 사정을 몰라요. 말할 기회도 딱히 없었지만 제가 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알았으면 그쪽 반응이 어땠을까도 싶네요. 더 황당한 건 매일 안부 전화 드리라는 소리였어요. 저는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요. 법정에도 나가고 클라이언트도 만나고. 언제 매일 전화를 드려요? 그런데 제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민호 씨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차갑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차가운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민호 씨도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였어요. 저한테는 우리 부모님이 좀 그래도 이해해달라고 하고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상견례 끝나고 엄마랑 아빠가 완전히 화를 내셨어요. 저런 집안에 시집가면 평생 고생한다.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저도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어요.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결혼은 개인끼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시댁에 전화하고 명절마다 시댁에 가고 집값도 반반 내고 그런데도 며느리 주제에 건방지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평등하다면서 왜 며느리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건가요? 평등이면 진짜 평등해야죠. 민호 씨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런 문제로 시작부터 갈등이면 나중에는 더 심해질 게 뻔하거든요. 정말 슬펐어요. 민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래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혼자 살면서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결혼은 인연이 되면 하는 거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면 정말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런 가족과 만나고 싶어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평등,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벌어진 갈등.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커플들을 갈라놓고 있을까요? 신부 어머니는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신랑은 가족 간의 시각차로 인한 안타까움을, 신부 당사자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을 보여줍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사랑, 현실, 가족의 화합.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등과 존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